봅시다. 그 밑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언니 일어나. 언니 일어나. 지금 여기 있는 니은부터 이제 그 밑에 있는 리을 그리고 이제 모음까지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외우셔야 될 거야. 그래서 그 테스트지 보시면은 이거 다 그대로 쓰는 거죠. 그대로 쓰는 거니까 열심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이제 디귿부터 봅시다. 디귿에요. 이제 조음 방식에 따라 나누게 될 거야. 조음 방식에 따라 자음을 분류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리를 뭐라는 거야? 소리가 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입술끼리 부딪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혓바닥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서 생기는 소리의 어떤 특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내면서 발생하는 소리의 특질,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합시다. 특징과 성질,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파열음입니다.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쓴다는 거는 조금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를 비워놓고 밑에 C번에 마찰음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파열음과 마찰음. 그래서 여기 있는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 기역이 있고요. 비읍이 있고 디귿이 있습니다. 기역과 비읍, 디귿. 그래서 그, 브, 드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한글 기본자 할 때도 이제 얘기했었던 건 게 예사 소리 있었죠? 아까 뭐였어? 그드브스즈흐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역과 비읍과 디귿입니다. 되시겠지?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도 이제 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시옷과 히읗이 여기 들어갑니다. 시옷과 히읗. 그래서 여기 있는 마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마찰이 이러면서 발생한 거야. 마찰 정도는 알지? 마찰이 뭐야? 이렇게 슥슥슥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 파열은 뭐예요? 뭔가 빠스라지는 뭔가 십자인데 파열할 때 파열이란 말 쓰잖아. 맞니? 그래서 파열음에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이걸 좀 써볼게. 파열음의 파와 뒤에 있는 마찰음의 차를 붙여서요. 이렇게 정의해볼게. 파찰음이라고 할게요. 파찰음. 이 파찰음에는 얘가 들어갑니다. 지읒이 들어갑니다. 지읒.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찰음은 여러분들이 또 보이시겠지만 파열음과 그 다음에 마찰음의 중간 성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되시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외울 때 이제 어떻게 외우라고 시키냐면은 아마 여기 있는 기역이랑 비읍이랑 디귿 있지.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외우라고 할 때마다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네 그 연극 본 적 있니? 대학로에서 연극 본 적 있어? 있죠? 그 연극 보러 가면은 해화를 간단 말이에요. 해화에 가는데 내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전쯤에 여자친구가 이제 여기로 이제 연극을 보러 왔어, 겨울에. 근데 여기 이제 해화에 맛집이라고 이제 있는 거야. 근데 해화 맛집 치면은 이제 뭐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뭐 파스타집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나는 파스타를 물론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은 막 그닥 즐겨 먹진 않아. 내가 내 돈 주고 이제 막 파스타를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지. 근데 거기 이제 해화 맛집을 보니까 닭볶음탕 맛집이 있는 거야. 닭볶음탕도 맛있잖아. 닭볶음탕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야. 여기를 가면은
닭볶음탕도 맛있는데 그 인절미 알죠? 인절미. 인절미가 히타시만한 이제 판때기에 이렇게 나온다는겨. 그래서 여기는 인절미를 약간 이제 오븐이나 이런 데 구워가지고 되게 말캉말캉하게 만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닭볶음탕보다도 요 인절미에 사람들이 겁나게 이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시켰죠. 시켜서 이제 부가 메뉴, 사이드 메뉴에 가보니까 인절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뭐지 하고 딱 시켰는데 딱 나오니까 와 아니야 하니까 역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닭볶음탕 먹다가 이거 나오니까 이것만 계속 먹게 되는 거야. 나랑 여자친구가 둘 다. 나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니? 사진 찍으려고 이제 가게에 딱 나와가지고 간판을 딱 봤어. 간판을 딱 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고봉당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가게 이름이 고봉당이에요. 프랜차이즈거든? 해화점에 있어. 여기 아마 내가 알기로 본점인 걸로 알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이제 고봉당을 갔는데 거기 고봉당 이제 인절미가 이제 되게 맛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여기는 기역 비읍 디귿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고봉당이라고 외우래요. 고봉당. 닭볶음탕으로 외우세요. 닭볶음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고봉당을 가보면은 좌석이 있어. 좌석이 그러니까 요런 이제 책상, 그러니까 식탁에서 먹는 좌석이 있고, 너네 이제 단체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기 안쪽에 이제 막 단체석 해가지고 좌식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거 있지. 방석 깔아놓고 앉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애들한테 요렇게 얘기를 해. 고봉당 좌식형. 이해돼? 앉아서 먹는 스타일. 그래서 고봉당 좌식형 요렇게 외우세요. 이해되니? 옛날에는 뭐라고도 했냐면은 이제 그 지읒 히읗을 그냥 수어사이드 자살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너무 좀 비교육적 같아가지고 좀 순화시켰어. 순화시킨 거야. 아무튼 자살적으로 잘.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외우라고 하는 그냥 꿀팁. 바다가 자살해. 바다가 자살해요? 바다가 자살해. 쉣. 뭐 아무튼 외우세요. 아무튼 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바다가 자살해 뭐 상관없습니다. 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기역과 비읍, 디귿 그리고 지읒, 시읒, 히읗 이거 있지. 파열음이 이렇게 나오고 파찰음, 마찰음이 이렇게 된다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했었어. 그드브스 지흐 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니? 예사소리라고 얘기했었죠? 여기가 그래서 예사소리야. 즉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은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예사소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되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불러요. 안울림 소리다 이렇게 불러요. 안울림 소리. 그 밑으로 가서 D번이랑 2번을 좀 봅시다. D번에는요, 우리가 비음이라고 적을 거고요. 2번에다가는 유음이라고 적을게. 비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에서 나는 소리, 콧소리. 유음 같은 경우에는 흐를 유자를 써서 부드러운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비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미음, 이응, 니은이 들어가고요. 유음에는 리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음과 유음은 또 내가 이제 중학교 그때 당시 이제 국어 선생이 그 생활국어였어, 생활국어. 이런 거 이제 문법 배우는 생활국어 시간에 당시 이제 국어 선생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땡약 나라. 요렇게 외우라고 했었어. 마약나라. 근데 내가 이제 그 애들 어떤 그때 재작년이었구나. 재작년에 이제 내가 가르칠 때 고3에 한 명이 이거를 이렇게 읽는 거야. 약간 패드립처럼. 올라프야, 올라프. 니 엄마다. 거의 이 수준인 거야. 그렇게 외우더라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우리가 울림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울림 소리.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특히 여기 있는 비음과 유음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 그 음운에 변동할 때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위에 있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선지에서 쌤들이나 이제 이런 뭐 변형 문제 이런 거 풀다 보면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냥 질러버리거든. 그래서 파열음에는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얘는 그냥 통짜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지? 바다가 자살이든 뭐 고봉당 좌식형이든 뭐 아무튼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리을로 와봅시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요, 조음 위치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를 기준으로 해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 이걸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되시겠지? 점점 더 봅시다. 첫 번째는요, 입술 소리야. 입술 소리.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맨 처음에 훈민정음에서 얘기하는 아음, 설음, 순음, 그 다음에 후음 기억나니? 그 다음에 뭐 치음 이 정도 기억나시죠? 거기 있는 입술 소리 중에서 미음에서 파생되는, 미음에다가 획 하나, 획 두 개 추가하면은 비읍이나 피읍 되고, 그 다음에 비읍을 병서로 쓰면 뭐가 돼? 쌍비읍 된다.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입술 소리에는요, 비읍과 피읍 그리고 쌍비읍이 들어가요. 브, 프, 뿌 이런 식으로 입술끼리 부딪히면서 소리가 난다, 요 얘기야. 되시겠지? 그래서 입술 소리를요, 우리는 입술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다. 입술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다. 요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입술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잇몸 소리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설음 할 때 느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혓바닥 끝이 어디에 닿니? 혀천장, 입천장에 닿죠? 근데 주로 이제 어금니 뒷벽에는 잇몸 쪽에 닿지? 아니? 네, 보여줄 수도 없고. 네. 잇몸 쪽에다. 그래서 그 니은에서 파생된 요런 것들이 들어가요. 디귿 들어가고요. 디귿에다가 획 추가하면 뭐 되고? 티읕. 디귿을 병서로 쓰면은 쌍디귿까지. 잇몸 소리. 그래서 여기 잇몸 소리 같은 경우에는 혀 끝이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예요. 혀 끝이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좀 같이 한 세트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C랑 D에서는요, 우리가 요렇게 좀 정의를 해볼게. 센 입천장 소리, 요게 있고요.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여린 입천장 소리. 전부 다 소리가 입천장 쪽에서 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읒, 치읒, 쌍지읒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옷에서 파생되는 거지. 스 이런 것들. 여린 입천장 소리는 우리 어금니 소리에서 파생돼요. 기역, 키읔,
쌍기역 이런 것들. 그래서 즈, 츠, 쯔. 그 다음에 열인 입천장소리는 그, 크, 끄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센 입천장 소리랑 열인 입천장 소리를 우리가 이제 입천장 중에서도 뒤쪽으로 가면은 좀 단단해, 딱딱해요. 앞쪽으로 가면 좀 말캉말캉해. 이래? 그래서 여기 있는 센 입천장 소리를 요렇게도 부릅니다. 경국의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경은 우리 아까 했던 그 경음화랑 똑같아. 끄뜨뿌쓰쯔 할 때 그 경이랑 똑같아요. 언니 그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경국이라는 얘기는 딱딱한 입천장에서 난다 이 소리고요. 여기는 열인 입천장 소리 같은 경우에는 연하다 해서 연국의 음이라고 불러요. 꼭 알고 계셔야 돼. 세다라는 의미가 경의 의미를 가지고요. 열이다라는 의미가 연의 의미를 가져요. 되시겠지? 마지막은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얘를 목청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이응에서 나왔던 획 하나 추가해서 열인 히읗 그리고 획 2개 추가해서 히읗 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목청소리를 우리는 히읗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히읗. 얘를 그래서 후음이라고도 불러요. 후음. 되시겠지? 입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순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잇몸 같은 경우에는 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입술이라서 순, 입술 순자, 무브, 푸푸 이런 것들. 잇몸 같은 경우에는 치음, 니은, 디귿, 티읕, 쌍디귿. 센 입천장 소리, 경국에. 열인 입천장 소리, 연국에. 그리고 목청은 입인 후 할 때 그 후를 써서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치? 얘도 역시 통째로 생자로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모음으로 좀 가볼게. 우리 앞에서까지 여기 앞까지 했던 게 전부 다 자음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됐니? 자음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딱 그려놓을게요. 표를 하나 그려놓을게. 이렇게 표를 좀 세팅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 상단에는요, 혀의 앞뒤 위치라고 좀 적어 놓고요. 앞뒤 위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입술의 모양을 좀 적어 놓을게요. 입술의 모양. 그리고 여기 세로축에다가는요, 혀의 높이, 높낮이. 혀의 높이라고 좀 잡아 놓을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혀를 기준으로, 혀와 입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조음 방식, 조음 위치, 그 다음에 창제 원리, 그 다음에 삼중체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요렇게 이제 나눠 봤었지. 소리의 특질에 따라서 나눠보기도 하고, 후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따라서 나눠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발생하는 소리들의 특징, 파열, 파차, 마찰, 비음, 유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구조에서, 어느 구강 구조에서 혀나 입술이냐, 그 다음에 잇몸이냐, 이빨 이런 것들, 목구멍 이런 데서 나는 걸로 또 분리를 해봤어. 근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야. 혀의 위치와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 입술의 모양으로 구분 지을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혀의 앞뒤, 앞이 한자로 뭐니?
앞전자 써서 뭐라 하겠어? 전이라고 부르고요. 뒤는요? 후라고 부르겠지. 그리고 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설음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혀가 뒤로 가면은 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각각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그 다음에 세로축부터 좀 확인해 볼게. 세로축에 혀의 높이가 있죠? 혀의 높이는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높고 낮음 있겠지? 그래서 뭐 있겠어? 높을 고자 써서 고가 있고요. 낮을 저자 써서 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고모음, 앤드 저모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와 저의 중간도 있어요. 얘는 중자를 씁니다. 가운데 중자 써서 중이라고 쓰고요. 얘는 중모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지? 입술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요. 입술의 모양은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평평한 입술과 그 다음에 동그란 입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되니? 그러니까 요 상태는 그냥 평평한 거고요. 요 상태는 동그란 거야. 이래? 남아봐. 평순이랑 원순 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평순은요 이 상태야. 이 상태, 평범한 상태. 원순은 이 상태예요. 이해되시겠지? 꺼. 아니 줄여. 아니 높여. 20 몇 도 높여. 왜 혼자 극한 훈련하고 있는 거야? 어? 누워보면은 내가 온도 높이면 죽여버린다.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평할 평자에 입술 순자 써서 평순 이렇게 부르고요. 동그라다 해서 둥글 원자 써서 원순. 똑같이 평순 그리고 원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이렇게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되시겠죠? 이것도 외우는 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제가 요 칸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칸만 조금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 자, 봐. 너네 모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니?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렇게 되죠. 되니? 여기 후설 모음에는 요것들 중에 5개가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니? 5개가 들어갈 거야. 잘 봐. 순서 잘 봐야 돼.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에, 저모음에는 우리 기본자인 아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니? 아가 들어간다잉. 이래?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간다. 순서대로. 여기 저모음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중모음으로 올라갈 거예요. 중모음에 아 다음에 뭐 와야 돼? 두 번째 뭐 와야겠어? 들어가야 돼요. 되니? 세 번째, 일로 갈 겁니다. 세 번째, 뭐 들어가겠어? 오 들어가야 돼요. 되니?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 다음에 뭐 나와야겠어? 우 나와야 됩니다. 되니? 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평순 모음은요. 으랑 이 중에 뭐가 들어가면 으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시겠지? 그럼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한글의 기본자에 충실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지? 딱 요거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후설 모음의 요 칸에서는. 되시겠죠?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똑같이 세팅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도 요거는 그대로 세팅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전설모음이에요. 전설모음에다가
제가 써놓은 기본자에다가 뭘 그을 거냐면은 획을 하나씩 그을 겁니다. 획을 하나씩 그을 거야. 에, 왜, 위 이런 식으로 그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기본자 중에 뭐 하나 남았어? 2 남았죠?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됐니? 그럼 너네가 외워야 될 건 뭐야? 이거 5개만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다 뭐만 추가하면 돼? 획만 추가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평순 모음의 고모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들, 얘네들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그냥 채워넣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러지 말고 여기 있는 3가지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이, 그리고 입술의 모양. 요렇게. 되니? 지금 제가 네모칸 쳐놓은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이 얘기야. 왜? 앞과 뒤는 전과 후라는 건 알잖아. 입술의 모양, 평평하고 동그랗다. 요 정도도 제가 아까 얘기했었고요. 혀의 높이도 고와 저,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거 중간이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칸 쳐놓은 것만 외운 상태에서 빈칸은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지? 문제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10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0번의 그 문제, 모음표 그리라고 내가 적시해놨죠? 그 모음표가 이거야. 이걸 그대로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모음표. 이게 그 모음표예요, 모음표. 그다? 일로 나오는 게 빠를걸? 이거 카메라 쳐가지고. 일로 와, 일로. 책상 꽁쳐 빼. 오. 됐니? 혹시 필요한 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 내가 지금 외우기 쉽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생짜로 외우기는 힘들잖아. 근데 획을 하나씩 추가하면 된다고. 됐죠? 내가 그래서 그 교재도 다 그렇게 해놨어. 알아보기 편하라고. 됐니? 획 하나씩 다 추가하면서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순서야. 아, 오, 우, 이에서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일단 세팅돼야 되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획만 추가하시면 돼. 되셨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놓을게요. 우리가 이런 모음들을 또 2가지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단모음. 두 번째는 이중모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었던 여기 후설모음의 기본자 있죠? 요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입술이나 혀가 다른 위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위치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요 정의를 좀 아셔야 돼.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습니다.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다른 위치로 움직입니다. 다른 위치로 움직인다. 그래서 예시를 좀 적어 드릴게요. 예시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했던 여기 있지? 아부터 시작해 볼게.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우 이런 것들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획을 하나씩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아, 에,
오, 왜, 우, 위 이런 것들. 계속 획 추가한다는 것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아 다음에 원래 뭐 와야 되니? 야 와야 되죠. 여,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런 것들 들어가겠지. 여기다가도 똑같이 야, 여 이렇게 해놓고 획을 추가할 겁니다. 야, 예, 여, 예, 요, 유. 요나 유에다가는 획을 추가할 수 없겠지. 됐니? 모양이 좀 안 이쁘다. 엄마의 깜짝이야. 일로 들어가. 요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너네 교재 한번 봐볼래? 교재 그 문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요거 펴시면 됩니다, 요거. (1번부터) 한번 봐볼래? 의문의 개념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14학년도 예비시행 나와 있죠. 의문에 대한 학습활동지 중 일부야. A에 들어갈 것을 적절한 걸 골라보시오라고 되어 있죠. 봐봐. 기억에, 봐봐. 저 표지판 보세요.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걸로 바꾸자 이렇게 나와 있지. 대표적인 것만 봐볼게. 달이 뭘로 바뀌어서 지금? 뭘로 바뀌었니? 살로 바뀌었죠. 달이 뭘로 바뀌었어? 살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볼이 뭘로 바뀌었어요? 불로 바뀌었지? 볼이 불로 바뀌었어. 그럼 봐봐. 여기서 뭐가 바뀐 거예요? 얘는 뭐가 바뀌었고 자음이 바뀌었고 얘는 모음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얘는 자음이 바뀌었고 자음이 변화했고요. 얘는 모음이 변화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지. 모음이 변화했다. 되니? 그 다음에 그 니은에 봐봐. 눈. 길게 발음할 때 눈이 펑펑 내린다. 짧게 발음할 때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길고 짧은 것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눈이 있어요. 똑같은 눈이야. 발음되는 건 똑같아. 근데 얘의 뜻을 어떻게 구분 짓는데 뒤에다가 장음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지. 되니? 얘의 눈은 이제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스노우가 되는 거고요. 영어로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눈은 사람의 눈, 아이가 되는 거겠지. 되니?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뭐란 얘기야? 아, 하나는 자음과 모음인 음소로서 구분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운소로서 구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썼나? 최소 대립상 혹시 썼니? 최소 대립상 썼어? 아, 그 최소 대립상에다가 의문 쪽에다 쓰세요. 최소 대입상을 안 썼네. 아이 정말 쓴다면서 깜빡했다. 요런 식으로 음소나 운소들 중에 특히 이제 음소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음소에서 이런 식으로 자음 하나로 뜻이 바뀌지 모음 하나로 뜻이 바뀌죠. 이렇게 뜻이 변화하는 가장 작은 의문의 쌍 이거를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불러요. 뜻을 구분하는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자, 이미 교재에다 썼는데 필기할 때 한 번 더 쓰시라고. 교재에는 써져 있어. 교재엔 써져 있어요. 최소 단위. 뜻이 변화하는 가장 최소 단위. 최소 대립상. 되시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원론을 보면은 곰이랑 놈, 나랑 너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 그럼 최소 대립상은 뭐랑 뭐겠어? 기억이랑 니은.
아랑 요런 것들이겠지. 이게 뭐다? 최소 대립상이다. 자음 모음 개수는 상관없어. 자음이나 모음이나 전부 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그러니까 뜻을 구분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개수는 뭐라고? 몰라도 돼요? 뭐라고? 자음 모음 개수 몰라도 돼요? 자음 모음?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자음 모음 개수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변형 문제 이런 거 풀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게 나오는데 자음의 개수는 19개예요. 모음의 개수는 21개야. 합쳐서 40개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졸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음의 개수 21개, 모음의 개수 19개 이렇게 낸다고. 이해되니? 내신이니까 낼 수 있는 거야. 내신이니까 내는 건데 요것도 그냥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신에서는 이렇게 졸렬하게 낼 수 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싸구려 같은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바꿔서 내요. 자음 21개, 모음 19개. 내지는 뭐 자음 20개, 모음 22개 막 이렇게도 내. 그럴싸하게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요까지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럼 1번에 답은 몇 번 되겠어요? 2번 되겠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됐죠? 2번 가볼래? 2번 정도가 이제 너네가 모음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나올 만한, 학교에서도 가장 어렵게 나올 만한 것들 중에 하나지. 봐봐. 보기를 참고해서 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단모음 체계 보이세요? 단모음 체계 지금 이거지, 이거. 지금 이거예요, 이거. 보여? 이거. 똑같죠? 그래서 입술의 모양이랑 그 다음에 혀의 높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희야, 넌 개와 개를 정확히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이렇게 나와 있어. 보세요. 잘 봐.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랑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를 지금 서로 구분하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 대립상은 뭐랑 뭐라고 하셔야 돼? 얘랑 얘죠. 얘가 서로 뭐야? 최소 대립상이지. 그럼 잘 봐. 애가 있고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원래 형태가 뭐 플러스 뭐겠어?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2예요. 애는요? 플러스 2죠. 그럼 잘 봐. 아랑 어와 아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 어는 어디에 들어가요? 평순 모음의 어디? 중모음에 들어가지? 그래서 어를 확정 지으면 어는요. 일단 혀의 앞뒤 위치부터 한번 봐보자. 혀의 앞뒤 위치 어디겠니? 후설 모음에 입술의 모양은 어떻고? 평순이고 혀의 높이는 어디인? 중간인. 이렇게 되겠지. 되니? 후설 모음에 평순의 중모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니?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요? 혀의 높이 저모음에 들어가지? 보여? 이건 그냥 우리 보고 읽으면 돼. 저모음에 들어가요. 그럼 유일한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나오죠. 혀의 높이에서 나오시는 거지. 됐니? 그래서 거기서 답을 골라보시면 돼. 혀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어디 나와? 2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니? 3번? 2번이랑 그 다음에 혀의 높이니까 2번이랑 5번에 나와 있네. 맞아? 근데 혀의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겠어? 낮춰야 된다라고 하니까 답은 몇 번이겠니? 2번 되시겠지. 되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혀의 높이를 뭐 해야 된다? 낮추어야 된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야. 됐니? 동그랗게 오므려야는 입술 동그랗게 하는 건 원순. 지금 여기서는 크게 벌린다고 되어 있잖아. 크게 벌리는 거랑 원순이랑은 다른 거야? 그 정도는 아셔야 돼. 평순이랑 원순이랑 이거를 입의 크기 차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 지금 중요한 건 뭐야? 혀의 뭐? 높낮이야, 높낮이. 됐니? 그럼 원순 모음은 어디 나와 있겠어? 평순이랑 원순. 4번 봐봐. 입술을 더 뭐 하게 된다고 나와 있니? 평평하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그게 평순인 거야. 이해되세요? 동그랗게 오므린다면 뭐겠어? 원순.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 해야 돼. 1번에 동그랗게 오므린다가 원순. 4번에 평평하게 해야 된다가 뭐? 평순. 왜 나만 멀뚱멀뚱 쳐다봐? 적어. 3번은요? 3번에 개와 달리 소리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 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은,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혀의 높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입술도 안 움직이면 뭐가 되겠어? 그냥 그 상태인 거야. 이해돼?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런 지금 차이가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해요. 이해되니? 그리고 혀가 또 앞뒤로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지. 이해되니? 3번도 보세요. 현대국어의 음절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나와 있지. 요 정도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봐. 내가 초성, 중성, 종성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 필기노트에 빼놨는데 혹시 모르면 적어놔. 아까 전 우리 고음을 예시로 들어보자. 기역 플러스 오 플러스 미음이었죠. 초성의 뜻은 뭐야? 처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역은요 처음, 중성은요 가운데에 들어간다 이 얘기야. 종성은요 마칠 종자야. 마지막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초성 플러스 중성이거나 혹은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이다 이런 얘기지. 왜? 뭐 할 수 있겠어? 곰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 그냥 고도 쓸 수 있잖아. 맞니? 얘는 그래서 초성 플러스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지. 얘는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입니다 이런 얘기지. 되시겠죠? 그래서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도 있네. 아, 야, 와, 의 막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아하. 그래서 아, 야,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좀 구분 지어야 돼. 잘 보세요. 그 너네 필기노트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여기 있지? 여기다 좀 적어놔. 첫 번째 페이지에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아, 야, 여, 오, 요 이렇게 쓰잖니?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은 안 돼. 왜? 우리는 필연적으로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 혹은 종성까지도 요 체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특히 여기에 있는 초성 플러스 중성은 절대 빠져선 안 됩니다. 이해돼? 절대 빠져선 안 돼. 그런데 모음만 딱 놓고 보면은 얘는 초성이 아니라 다 뭐야? 중성이죠. 맞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아라고 해볼게.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은 초성이 없네? 그래서 여기다 뭘 쓰는 거야? 이응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여기에 있는 이응은요 아라고 읽겠지만 실제로는 음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여기서만 음가는 소리값이야. 그래서 얘는 단순 부호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R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봐. 중성 플러스 종성으로도 되어 있지. 그럼 이 말은 뭐겠어? 여기에 있는 이응은 초성이 아니라 부호다 이 얘기고, 더 나아가서 아 플러스 리을이 됐어. 그럼 얘는 합치면 뭐가 돼? R이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응은 실제 음가가 없고, 실제로는 뭐 플러스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 플러스 리을로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니?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뭐야? 중성 플러스 종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1번 봐봐.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잘 봐. 그럼 너네가 헷갈릴 수 있어. 거기 이제 니은에 초성 플러스 종성에 끼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을에도 딸 이런 거 들어가 있지. 낄 이런 거 들어가지. 선생님 지금 여기에 쌍기역 들어있고 쌍디귿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자음 2개 아닌가요? 아니야. 여기 있는 쌍기역 쌍디귿은 그 자체로 자음입니다. 하나의 자음으로 인정돼. 이해되시겠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얘네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음으로 인정됩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자음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2개의 자음이 쓰이는 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 중세국어 때 이런 거 있어. 막 수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메. 네. 지금은 이런 거 쓰지 않죠. 초성에는 오로지 뭐만 써?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만 써요. 얘는 중세 때 쓴 거야. 그래서 너네가 2학기 때 배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런 거 하면서 나란 말싸미 균곡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 시에 내 일을 일할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없다고 하면 중학교 졸업장 반납해. 아무튼 얘는 중세 때만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전부 다 그 자체로 하나의 자음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지? 그 답은 당연히 1번이 됩니다. 2번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은 뭐다? 모음이다.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은 뭐다? 자음이다.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어. 어떤 경우에? 모음으로만 쓰이면은 중성만 사용되는 거지. 5번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됐니?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라고. 최대 2개의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만 온다고. 몇 시니 지금? What time is it now? 5분. 8시 5분? 어우, 시간 오래됐네.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오늘 저희 한 내용 있죠? 그거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겁니다. 이미 얘기했어요. 수플라 이거 끝이에요. 뭐라고? 그거라도 열심히 외워봐.